자, 갑니다. 이제 우리 고구려 62쪽 보시면 지난주에 61쪽까지 했고 62쪽 고구려 외교 소수림왕 북중국의 누구야? 전진이야. 외워야 되죠? 전진. 자, 그 전에 쳐들어와서 우리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애들 고국 원왕 때 쳐들어오는 누구야? 나쁜 년 전현이고요. 전진. 불교 전진 외웁니다. 순도. 그 다음에 태학설리 나와있죠? 귀족 자제들에게 뭐한다? 유학을 가르친 거. 그 다음에 율령반포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야왕 그 사이에 있지만 업적이 없으니까 시험 안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와? 마이크를 안 켰네. 자, 고국 야왕 다음에 누구야 이제? 아들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와죠. 백제공교에서 396년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한강 이북을 차지한다. 외웁니다. 이때 한강이 원사료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 아리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광개토 대왕 비문은 크게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1부, 2부, 3부지? 자, 1부 뭐라 그랬어? 건국 이야기. 건국 이야기는 누구? 주몽과 누구? 유화부인. 그래서 해와 물에 대한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추모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랬어? 정복기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무덤을 누가 지키세요? 수묘인 기사 나와 있어요. 자, 수묘인은 구민이 있고 새롭게 정복한 백성들이 있겠지. 광개토의 정복 군주였으니까 구민이 110가 신뢰 한해가 220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330가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동시대의 다른 왕들 그 수묘 한 보면 20호에서 30호인데 광개토 왕 이거는 330가 그 정도로 세력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복기사가 여러 개 나와 있죠. 물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저 시험 나올 만한 게 391년과 신묘년 기사. 신묘년 기사.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거야?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누구의 주장이야? 일본의 주장이야. 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96년에 누구에게 항복을 받은 기사? 아신왕에게 항복받은 기사가 있어요. 아신왕 기사가 있어요. 아신왕. 백제 아신왕입니다. 영락 6년이죠. 그 다음에 400년, 영락 10년이죠. 이게 무슨 년이야? 경자년 기사. 요 경자년, 요게 이제 뭡니까? 신라의 침입한 뭐 격퇴? 왜구 격퇴. 시험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신라 침입한 왜구 격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63쪽에 보면 광개토대왕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블라블라블라 쭉 나 414년에 자, 위치는 어디다? 만주 지반. 난 만주에 있다. 국내가 아니라는 거. 장수상 414년에 만들어졌다. 약 1800글자고 판독 글자는 1775글자고 3부자 1부, 2부, 3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1870년대 발견됩니다. 청나라 농부에서 발견됐고요. 자, 신묘년 기사 가운데 한자 나와 있죠. 안 쓸게요. 자, 읽어볼게요.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웨이, 신묘년 찾았어요? 웨이, 신묘년, 내도해, 파, 백잔, 네모, 라, 이위, 신민. 해석을 해보면 왜가 신묘년에 내도해, 바다 건너 왔다는 거야. 그래서 파, 깨뜨릴 파 때잖아. 백자는 뭐야? 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북한을 뭐라고 그랬어? 북괴라고 불렀잖아. 똑같은 겁니다. 백제를 백잔이라고 낮춰 부르고 네모는 해석이 안 되는, 마모가 심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에 라가 나와 있으니까 뭐야? 아마 가야와 신라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가야와 신라, 백제 가야 신라를 깨뜨리고 이 위신민, 얘네들을 뭐로 삼았다? 신하로 삼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누구의 주장이야? 일본의 주장이야. 그러면 봐봐라.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가야와 신라를 깨뜨리고 신하로 삼고 이 지역에 뭐 했다고요?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 전체를 실제로 통치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일본 놈들의 주장이고, 닥쳐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갑자기 광개토왕이 업적을 홍보하다가 장수왕이 갑자기 왜 업적을 홍보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건 뭐야? 해석을 따르게 해야 된다. 자, 우리 입장, 우리나라 나와 있죠? 왜가 10여 년의 바다를 건너오자. 주어 생략. 누가? 태왕께서 백제와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이들을 신민으로 삼았다. 자, 우리나라 나와 있죠? 써야 돼. 누구야? 우리나라 학자. 누구? 정인보. 정인보야. 써야 돼요. 반면에 일본 입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중요합니다. 요게 신묘년 기사입니다. 신묘년 기사. 요게 임나 일본 무설의 근거로 삼는 건 누구의 주장이야? 일본 놈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정인보의 해석대로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뭐 비문이 변조됐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교 논란거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락 6년. 이게 신묘년 기사고 영락 6년 나와있죠? 대왕이 몸소 수군이 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관미성, 아단성 등 58성과 700촌을 공파하고 아리수 건너 나와있죠. 아리수. 아리수가 뭐라고? 한강이잖아. 백제 도성이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 무슨 왕이?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고 항복하였으므로 대왕이 은택을 베풀고 백제 왕이 바친 생구. 생구는 뭐야? 노비지. 인질 및 세포를 받아 개선하였다. 이때 작전제 대청 황해도 남부 한강 유역 서해안 일대 백제와 예속적인 지배관계 조공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고 어디까지? 그렇다고 백제를 먹은 건 아니잖아. 한강을 완전히 다 차지한 게 아니고 한강 2부까지 내려간 거야. 한강 2부까지. 됐어요? 요게 뭐라고요? 아신왕 기사야. 자, 이거 알아야 돼. 그럼 아신왕이 광개토한테 뭐 하기로 했어? 영원히 신하가 되기로 약속했잖아. 요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이야. 그 다음 기사가 뭐겠어? 이제 경자년 기사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똑돼서 경자년 기사가 제일 중요해서 여기가 아니라 제가 따로 독립시켜 놓은 거야. 어딨어? 62쪽. 호명그릇 맨 밑에 62쪽 바닥에 보이죠? 호명그릇. 영락 9년 기해에. 영락 9년 무슨 년이야? 기해년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자, 이때 말은 백제는 무슨 왕이야? 써야 돼? 아신왕. 그렇지. 서약은 아까 봤잖아. 영원히 뭐가 되겠다고? 노객이 되겠다는, 신하가 되겠다는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에 내려갔다. 왕이 평양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신라가 사실 이때 신라 누군지 알아야지. 뇌물 마리간이지. 뭘 고민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와우, 정말 저자세 아닙니까?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왕에게 귀하여 분부를 청한다. 무슨 말이야? help me 이런 거잖아. 형 살려주세요 이거잖아. 10년, 이게 399년이야. 이게 399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때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뇌물 마리간 되잖아. 뇌물왕의 왕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었다. 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삼국사기에는. 그럼 왕의 말이 무슨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뭐라 했어? 국가가 큰 위기를 당한 거고 왕이 위기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백제가 광개토왕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백제가 이제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백제의 세력권이 있었지. 누구야? 가야와 외지. 그러니까 선봉장이 누가 되는가? 왜? 그리고 누가 이제 가야의 도움을 받고 백제는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딜 까는 거야? 신라를 먼저 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광개토왕이 이제 이런 보고를 받고 400년 기병과 보병 무려 5만 명을 이끌고 내려가서 박살낸 자였다. 자, 110년 경자에 보병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하게 임나가라. 알아야 돼. 임나가라. 한번 얘기했잖아. 임나가 뭐라고요? 가야야, 가야. 임나, 가라, 가랑 뭐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임나가라. 종발생이랬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금관가야지. 당연히 이때 말하는 임나가야는 뭐라고요? 금관가야. 성이 곧 귀순하면 복장함으로 술라병을 듣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군은 축주되어 괴멸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계기로 무슨 가야가 쇠퇴한다? 김해 금관가야. 초기 가야 연맹이 어떠한다?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외워 두셔야 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라고요? 요겁니다. 무슨 기사? 경자년 기사.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임날봉설은 이제 학계에서 현재에서 부정되고 있긴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죠.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알아는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원조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후연의 요동치입을 격퇴하 요동지역을 확고히 장악합니다. 전현 멸망 후에 전현의 왕족이던 모용수란애가 독립해서 세운 게 이제 후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여를 복속합니다. 얘기했죠. 동부여를 굴복시켜 두만강 유역, 하류 유역까지 영역 확장 중요하죠. 부여의 핵심이죠. 이제 거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지만 남은 여전히 못 남아있다 그랬어. 북부여는 남아있다 그랬어. 연호 최초로 뭐야? 영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 자, 광해대왕릉비를 세웠고, 평양 천도했고, 안압궁 세웠고, 남진, 서해안 적극 진출, 귀족 세력이 압과 얘기했죠. 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죠? 하지만 계룡왕이 보낸 국서에 보면 나중에 막 어육이 되었다. 오뎅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 장악하면서 한성 함락 475년 계룡왕 죽였고요.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한 아산만에서 중령, 그리고 동해안 여기까지 영덕, 요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자, 동의매금, 의복하사, 신라톤의 당주 다 말씀드렸고요.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렵을 두 세력 견제, 남조, 동진, 송제, 북조, 북위.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위와 적대 세력의 유목국가인 유연과 통교하고 479년에는 흥안령 산맥 일대 거자 지두 분할 점령을 시도했다. 여기까지만 딱 사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익혀두시고요. 경당 설리까지 외워두시고요. 문자명한 부여를 복속하고 가장 넓은 영토 차지했다라는 거, 이거면 다 됐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전현과 전진, 제가 말씀드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호 사용이 무슨 의미인지, 평양천도, 지두, 다음에 다음 페이지 63쪽에 충주 고구려 비문, 그 다음에 6세기 이후 고구려 다, 그리고 이제 광개토와 대왕릉비와 충주 고구려비, 중원고구려 봐봐. 두 개 어때? 생긴 게 어때? 비슷하게 생겼죠? 왜? 둘 다 누가 만든 거야? 장수왕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비슷하게, 광개 대왕릉비를 패러디해서 만든 거니까 비슷하게, 자, 보고 눈여겨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누구 갑니까? 백제입니다. 백제도 해봐야 되겠지. 1세기, 2세기는 별게 없다 그랬잖아. 그럼 3세기 이제 무슨 왕부터 나오는 거야? 고이왕. 자, 고이왕은 제가 이제 율령반포라고 이제 써놨는데, 학교에 썰은 사실은 어때요? 좀 분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율령반포라고 콕 찍어서 율령반포를 한 거냐?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자, 알지? 뭐야? 육좌평. 또 16 관등제. 그리고 뭐 제정했다? 관복. 자, 이거면 이거 율령반포에 준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율령반포라고 외워두셔도 돼요. 외워두셔도 되는데, 율령반포라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관등, 육좌평 16관등제, 관등제와 관복, 그리고 귀족회의체 남당, 귀족회의체 남당. 자, 진짜 중요한 거,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건 누구라고요? 고이왕 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강유역까지 밖에 못 먹은 거야. 그렇잖아. 밑에 뭐 있어? 충청도도 있고 뭐도 있어? 전라도도 있지, 아직도. 여기는 뭐, 어떤 세력이 있다고? 마한. 특히 마한의 무슨 국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마한 세력이 백제가 성장하면서 밑으로 밀려가지. 처음에는 천안을 중심으로 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야? 익산으로 갔다가 마지막쯤이 어디야? 나주까지 밀렸다고 보는 겁니다. 나주에 이제 복천동 고분 이런 거 있거든요. 영산강지대. 그래서 아마도 근초고왕 무렵 되면 그 목지국도 독자성을 상실하고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학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육좌평 16관등제고요. 자, 육좌평 알아야 되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육좌평 16관등제만 딱 외우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뉴비라고 하죠. 초보라고 하는 거야. 합격자들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내신, 내두, 내법, 위사, 병관, 그 다음 뭐라고요? 조정좌평까지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 호, 예, 경,
병부는 이제 중앙군, 지방군 있으니까 그 다음 뭐야? 형. 공부는 없어요. 백제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또 할게요. 그리고 16관등. 그래서 16관등에 따라서 뭐 했다고요? 관복제도. 이게 육좌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2호 예병 현공을 육조체제 또는 육부체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어때요? 선진적인 체제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게 누구라고요? 백제라는 건. 백제가 그만큼 어때요? 발전이 일렀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대표인 거고, 그리고 관복제, 16관등에다가 관복제제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자, 외워야 돼? 뭐, 자, 비, 청이지. 어디까지? 6등급까지. 얘는 뭐? 11등급. 얘는 뭐야? 16등급까지. 중요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 6등급까지는 뭐 한다고요? 은꽃 장식, 은화 장식. 은꽃으로 뭘 장식한다고? 관을 머리에 쓰는 관. 그 은으로 하는 거지. 그럼 금관은 누가 쓰는 거야? 당연히 왕이 쓰는 거지. 금관 쓰면 되겠어? 신하들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 이 자자가 무슨 자자? 자색, 뭐, 보라, 아우, 진짜. 자. 무지개 색깔은 다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지. 그럼 빨간색 바깥쪽에도 있지. 그게 뭐야? 붉을 적자, 적외선. 마지막에 빨주노, 파남보, 보라색 바깥쪽은 뭐야? 자외선 그러잖아. 아우, 주여, 자. 그래서 맨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도 그딴 건 잘 모른다 이거지. 보라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은 보통 굉장히 고귀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색깔.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이 뭐 있는가? 자색이. 비색은 뭐야? 붉은 계통.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계통. 보라색, 붉은색, 푸른색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육자평, 16관등제. 자색, 비색, 청색. 외웁니다. 남당, 귀족 회치한 남당. 왼쪽 남당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역 완전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색이죠. 사색이 누구라고요?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공부 제도 잘 안 넘어가는데 형제상속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부자상속. 형제상속에서 뭐야? 부자상속. 정확하게 형제상속이 언제인지는 솔직히 어때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아마도 무슨 왕이 무렵일 거다. 고유왕 무렵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그건 추정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근데 부자상속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언제라고요? 근초원. 외워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서기라는 뭐야? 역사책 편찬.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복군조라고 해서 영토 확장만 외우지 말고 부자상속과 서기 편찬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 말고는 이제 뭐겠어? 우리가 공부했던 거지. 지난번에 다 충분히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 기초반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남으로 만의 전적을 통합하여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드디어 백제 영토가 남해안까지 가는 거야. 서해안은 이미 어때요? 한강에서 출발했으니까 서해안까지 갔다는 건 무슨 백제를 차지한 거야? 그 왜 온조가 있고 뭐야? 비류가 있었잖아. 비류 백제가 어디에 자리 잡았어? 인천 쪽에 자리 잡았다가 온조 백제에게 뭐 하는 거야? 흡수 통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흡수 통합됐으니까 어때요? 서해안까지는 확실히 간 거지. 근데 남해안까지는 못 갔겠지. 그러니까 한강 완벽하게 장악한 무슨 황태고? 고유황태고. 남해안까지 완전히 영토가 넓어진 건 뭐라고요? 근초원. 그리고 북으로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려가 되게 한다. 외워야 됩니다. 어디 놓고? 황해도.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을 전사시켰다. 371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이게 특징적인 숫자들이 잘 나오죠. 이게 371년. 요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요까지가 무슨 왕이야? 고국 원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야? 불교, 태학, 율령. 요거 뭐라고요? 소수리만이거든. 그래서 이 1년 차이지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서 묻는 문제로 나오잖아. 이게 372년이거든. 이게 373년이고.
이게 1년 차이지만 나올 수 있는 건 왕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2년에는 뭐 했어? 게르 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475년에는 이제 사망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주셔야 되고요. 남동쪽으로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가야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야 일부 세력이 자발적으로 복속하게 되고요. 대외 진출, 수군을 증강시켜 중국의 요서, 산둥과 일본의 뭐야? 규슈. 특히 규슈에 진출할 때 뭐? 칠지도 전해주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일본의 아직기 박사 왕인 이런 사람보다 한학을 가르쳤고 칠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백제가 일본에 뭔가 전해주는 건 크게 두 번이죠. 한 번은 4세기 근초왕 때고 또 한 번은 누가 6세기 성왕 때입니다. 552년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주는 거잖아. 둘 다 뭔가 전해주려면 둘 다 찌질할 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라야 뭔가 전해주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근초왕과 성왕일 수밖에 없는 거야. 또 공통점이 있지. 근초왕 성왕 때 잘 나간다는 건 백제가 무슨 강력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강력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552년 백제가 한강력 차지했다. 맞아 틀려. 맞는 거거든. 왜? 551년에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뭐 한 거야? 한강을 빼앗은 거야. 그래서 신라가 그때 비석을 세우거든. 그게 뭘까? 단양적성비라는 거야. 그런데 백제는 요걸 2년밖에 차지 못하잖아. 왜? 신라의 배신으로 553년에 빼앗기잖아. 그게 무슨 동맹이 깨지는 거 그래서 나지 동맹이 깨지는 거 553년에. 그럼 551년에 한강을 다시 되찾았다. 이거 553년에 빼앗기지. 그럼 한강 되찾은 게 어때? 딱 2년밖에 없지. 딱 그때 뭘 전해준 거야? 일본이 뭘 전해준 거야? 불교 전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아까 내가 순서 문제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왕 안에서 순서 묻을 때 같은 나라에서 순서 묻는 게 제일 쉬운 거. 두 번째는 세기별로 묻는 게 두 번째로 어려워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 거 같은 왕 안에서. 그래서 왜 법흥왕 쭉 내가 순수하게도 설명해도 이거 성왕도 좀 이따 나올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지도. 그 다음에 친유왕은 딱 하나만 외우면 되지. 뭐라고? 불교 공인했다. 요거만 하면 돼. 어디에서? 써야지. 동진. 누구? 마라난타. 동진, 마라난타. 동진, 남조죠. 그거 이제 오른쪽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자, 백제 건국 이야기. 자, 왼쪽에 한성백제. 시조 온조가 도읍을 정한 후 웅진 천도에까지고 유적 풍납토성, 북성, 몽천토성, 남성 다 정리해놨고요. 석촌동 고분군. 떠났죠. 석촌동 고분군 밑줄하고 써야지. 무슨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 잘했어. 우리 소영 잘하고 있어. 돌무지 무덤. 왼쪽 편에 64쪽 왼쪽 날개. 오른쪽 왼쪽이 안 돼. 왼쪽 날개 맨 위에 한성백제, 유적, 풍납토성, 몽천토성, 석촌동 고분군 나와있죠? 거기다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쓰시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고구려 유민이 뭐 했다? 백제를 세웠다. 건국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제 고분이 석촌동에 있는 거 아니야? 방이동에도 있어요. 하지만 석촌동 고분만 외우세요. 지금 다 어딜 테입니까? 송파구 일대라고. 무슨 월드? 롯데월드. 그지? 롯데월드. 오늘 불금인데 롯데월드 가서 놀면 좋겠다. 자. 하긴 우리 롯데월드 갈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그렇다고 클럽 가면 또 벤치 맞고 어떡하나 어딜 가나 도대체. 경계인이야. 남당 읽어보세요. 신라와 백제 모두 존재했다. 정청에 기능했다. 정치를 했다는 거죠. 꼭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고이왕의 관등정비. 원사료니까 꼭 읽어봐야 돼. 내신자표 27년 범정월 27년이니까 260년 범정월에 내신자평 내두자평 내법자평 신두법이지. 그 다음에 병관은 지방군사 위사자평은 중앙군 블라블라 나와있고 그 다음에 명령 내려서 육품 이상은 뭐한다? 자주색, 자색, 은꽃, 관, 장식 11품 이상은 다홍색, 이게 붉은색이야.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지? 16품 이상은 푸른색 옷. 자, 밑에 지도 나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다음에 4세기 백제의 발전. 자, 보세요.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가 이제 요동, 동쪽 천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차지한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 백제가 통칭으로 진평군, 진평현이란다. 이건 송서에 있고요. 백제 고구려 동쪽에 있는데 진대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해서 이미 요서, 진평 두 군에 따라서 스스로 백제군 자가 송서, 양서. 자, 동그라미 송서, 양서. 송서, 양서를 보는 거야. 아, 이걸 아까 지웠구나. 송서, 양서 기억나요? 송, 제, 양, 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백제가 중국에 진출했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어디 나와 있다? 중국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중국 아이들이 짱깨들이 무슨 자학사관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 나라 땅에 백제라는 외세가 와서 자리 잡았던 것을 진출했던 걸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백제가 지금 한반도 안에서 통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뭐 왜 외부로까지 진출했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 이거는 우리 측 기록도 아니고 중국 측 기록인데 이걸 왜 안 믿냐? 그래서 이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건 중국 측 기록입니다. 송서, 양서, 뭐 이런 거, 뭐 통전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야. 백제 요소 진출에서는 양서, 송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서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장 논란거리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칠지도 앞면과 뒷면까지 쭉 정리해 놨어요. 자, 뒷면 해설 보세요.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자 기생성음이 65쪽 칠지도 뒷면 해설 일부러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전시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할 때 뭐라 그래요? 백제가 뭐 했다고요? 상납했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뭐야? 하사했다. 그러면 갖다 바치는 사람이 글을 새기는데 뭐라고? 전시 후세 널리 보이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철저하게 뭐야? 갑을 관계에서 백제가 갑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으로 보죠? 여러 썰이 있지만 369년으로 보는 겁니다. 369년으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369년부터 이 임나 일본무술이 369년부터 뭐라고요? 562년까지거든. 그러니까 369년 칠지왕 하사인데 우리는 일본 놈들 뭐라고요? 상납이다. 여기서부터 562년은 끝이야. 왜 끝인지 알겠죠? 어디가 망하는 거야? 대가야가 망하는 거잖아. 그럼 임나 지역에 뭘 설치했다? 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구를 만들었다는 건데 임나 가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는 없는 거지. 어쨌거나 200년 동안을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 요즘 말로 뭐라고요? 조선 총독부와 똑같은 거야. 이건 단순한 뭐야? 교역기구도 아니고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이 뭐야? 조선 총독부와 똑같은 뭐라고요? 식민통치기구를 만들어서 가야 지역만 지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야? 아니,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에 있었다고 서울만 다스린 게 아니잖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요. 백제라는 나라는요. 근초왕이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근초왕이 백제를 처음 세웠으면 어때 이제?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한 소국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강력한 이미 중앙집권과 고구려는 인정하는 거거든. 강력한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막아냈다고? 왜가? 왜는 섬이니까. 어떻게 한다? 지역적 한계가 있으니까 뭐 한다? 진출해서 어디에? 한반도 남쪽에 진출해서 이런 강력한 식민 통치기구를 두고 한반도 남부 전체를 지배하면서 고구려를 막아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거다. 이게 임나 일본 문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반도는 이미 어때요? 예전부터 일본이 지배했던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라는 논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두세요. 제가 얘기했죠. 반박하는 건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일본이란 국호가 이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일본은 나라 시대에 일본이란 국호를 처음 쓰는데 여기도 뭐 왜라고 나와 있잖아. 국호가 일본이었으면 일본이 쳐들어왔다 그랬지 왜라고 써놨겠어? 아까 광개토양문 왜이 내도년 10묘년 내도의 파백장 블라블라 그랬잖아. 이때는 왜라고 불렸고요. 나라 시대는 7세기 말 8세기나 돼야지 일본이란 국호가 처음 쓰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국사에 이뤄보면 같은 시기에 왜구가 이 남부 지역을 수십 차례 쳐들어와요. 무슨 자해 공갈단입니까? 지네가 차지하고 있는데 또 쳐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일본은 일제시대에 뭐 한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 가야 지역의 고분을 전부 다 싸그리 뭐 한다 그랬어, 내가. 도굴 했다 그랬잖아. 아니,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도굴 한 거지. 발굴과 도굴의 차이는 내가 얘기했잖아. 발굴을 했으면 뭐가 나야 돼?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단 한 장의 보고서를 안 냈어, 일본 놈들이. 왜? 지네가 원하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닭광도 나오고, 막 유부 초밥 뭐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안 나왔거든, 일본 관련된 게. 그냥 싹 가져가기만 하고, 보고서 한 장 안 내는 나쁜 새끼들. 그게 도굴꾼이 하는 일이지, 뭐야, 그게. 국가 간다고 도굴이 아닌 건 아니지. 다시. 그래서 이건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썰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백제는 이제 몇 세기로 갑니까, 이제? 자, 여기 4세기로 또 한 사람 나와있지. 누구야? 친유왕까지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 갑니까, 이제? 쓸데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5세기. 5세기 백제는 누구 외웁니까, 이제? 비유왕. 비유왕은 딱 하나 외우면 되는 거지. 뭐 외우면 되는 겁니까? 낮의 동맹. 딱 하나 외우면 됩니다. 낮의 동맹. 비유왕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지. 누구야? 계로왕이. 계로왕은 사료로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뭐야? 부기와 연맹, 계로왕 국서, 그 다음에 아차산성에서 전사한 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겠지. 계로왕 국서 472년. 계로왕 전사 475년. 계로왕의 국서가 워낙에 중요한, 이 국서 어디 보냈다? 북위에 보냈다는 거. 오른쪽에 이제 67쪽에, 제가 사료 정리를 잘 해놨죠. 연흥 2년에, 이거 이제, 어느 나라 연호라서 중국 연호겠지. 472년이야. 계로왕이 백제왕 여경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이것도 봐봐. 원래 부여시잖아. 그럼 어때? 그냥 경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들이 뭐라고 쓴 거야, 이제? 성이 한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때요? 여경,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냥 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부여시니까. 처음으로, 봐봐. 처음으로. 원래는 어때요? 북조랑은 안 친했다니까. 남조랑 친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경나주. 백제가 부여 계통임을 스스로 밝힌 거 있다 그랬잖아. 첫 번째 왕조의 성씨가 뭐야? 부여시고. 두 번째가 이거지. 계로왕이 보니 국세에서 부여에서 나왔으면 밝히고 스스로. 세 번째가 뭐라 했어? 국호를 성왕이 뭐야? 남쪽 부여 뭐야? 남부여로. 됐어요? 예. 선대는 우리가 매우 돈독했다. 그런데 그들이 선조의 쇠가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때리고 몸소 분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만일 천자의 인자와 가는 긍휼이 멀려 미치지 않고 있어 급히 장수한 사람을 보내어 신의 나를 보내주십시오. 마땅히 저희 딸을 보내 후국에 청소하게 하고 자제들은 마국간에서 말을 모하게 했으며 한 치의 땅이나 한 사람의 필벌 가면 정말 저자세라는 거 블라블라블라 나와있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이렇게 부기가 답을 보내는 거야. 고려는 선대조정의 번신이라 칭하며 직공하여 온저 오래다. 직접 조공 갖다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직공. 그대들과 어느 정도 틈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영을 어긴 허물이 없다. 경이 사실을 처음 통해서 곧장 정벌해 달라고 거기를 얼마 동안 일이 10일 따져봤으나 사령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평양을 파견하여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빈번한 주청의 사례도 합당하기 때문에 사신이 그들이 처음 의문을 쏟고 법의 지배한 관련 무엇 죄치할 수 없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겠다? 이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사료에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 다행한 일이고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게 불행한 일인 거죠. 어쨌거나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사료가 충분히 나옵니다. 익혀두세요. 제가 이 사료로 문제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두고 보시면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다시 왼쪽. 그랬다가 한성이 함락되면서 아차산성에서 사망하고요. 계로왕.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문조왕. 자, 비유왕, 그 다음 뭐라고? 계로왕, 그 다음 뭐라고요? 문조왕. 문조왕은 뭐 했다고요? 웅진으로 뭐 했다? 천도했다. 외웁니다. 웅진 천도한 거. 대팽창 위축되고요. 무역활동 침체되고요. 더 중요한 거 왕권은 약화돼서 귀족 세력이 강해지고요. 해씨, 백제 8성 귀족이 있거든요. 그 8성 귀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해씨 세력입니다. 해씨, 진씨, 사씨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씨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왕이 자 지금 두 번째 피살된 거지. 계로왕은 어때요? 고구려한테 피살된 거지. 문조왕은 어때요? 해씨 세력에 피살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조왕 다음에 동상 나오는데 한 2년 비어있지.
그게 상근왕이라고 있어. 13살에 왕 됐다가 15살에 죽어. 또 피살돼. 그럼 3번 연속 피살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거? 백제 뭐야? 흑역사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왕이야? 그나마 이제 다시 힘을 회복한 게 무슨 왕이야? 동성왕. 그래서 동성왕은 뭐 한다 그랬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혼동맹 맺는다고 해도 기억나죠? 그죠? 자, 그래서 동성왕은 국력 5세기 후반 동성한테 다시 백제가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 회복을 시작했고요. 신라 왕족, 이벌참, 비지에 따른 왕비를 맞아 결혼동맹 외웁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신혼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아? 제주도지, 탐나, 복석 외웁니다. 왕권 강화, 외척 세력을 배제하고 왕권을 강하기 위해 웅진의 토착 세력을 등용하였으나 신진 세력의 힘이 점차 증대하자 이들을 견제하다가 백가의 반란으로 피살됩니다. 백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또 코요테, 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백가, 우리 한국사에 코요테가 자주 나오네요. 그죠? 신지 나왔는데 사만할 때 세력이 큰 애가 신지야, 작은 애가 신지야. 신지는 목소리가 크다 그랬어. 세력이 제일 큰 애를 신지라고 했고, 요 백가에게 피살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웅진. 왜 하필 웅진으로 갔을까? 하늘. 왜 웅진으로 갔을까요? 한강 밑에 일단 큰 강이 뭐야? 금강이지. 금강에 뭐가 있는가? 웅진이야. 웅진이 어디야? 공주야. 근데 웅진 공주의 장점은 있어. 뭐가 있어? 앞에 뭐가 있어? 큰 강이 있어. 뒤에 산이야. 생각보다 좁아. 뭐가 장점일까? 장수왕이 한성만 먹고 문종왕이 웅진 천도한테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 당연히 따라와야지. 공격을 하는데 저기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박살 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와서 왔는데 여기는 어때요? 천혜의 요새인 거야. 앞에는 강, 금강 있고 뒤에는 산. 그리고 아주 크고 넓지도 않아. 그럼 뭐야 이제? 적은 수의 병력으로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장수왕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장점인 게 뭐가 있다고요? 비상시에서 여기를 수도로 삼기는 되게 좋아. 막아내기는 좋은 곳이야. 단점이 있겠지 당연히. 무슨 단점이 있을까? 좁다니까. 그리고 금강인데 금강이 어디로 흘러갈까? 당연히 서해로 흘러가겠죠. 근데 이렇게 쫙,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왜 수도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을까요? 자, 봐봐. 고구려 수도 평양 무슨 강이 있어? 대동강이 있지. 백제도 한강 있었지. 자, 제고향 신라도 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형산강이라고 있어. 형산강이라고 있다니까. 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경주에서 포항으로 흘러가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왜 강을 꼭 껴야 돼? 세금 때문이니까, 세금. 옛날에 세금 온라인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곡식이잖아.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옮겨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웅진은 큰 배가 들어오기는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 사비보다는 좀 더 어때요? 내륙 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큰 배가 오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많을 때는 올 수 있는데 가뭄 때는 못 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여쯤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다시 수레로 옮겨야 되거든. 불편하겠지. 그리고 어때요? 좀 더 넓고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사비야. 그래가지고 동성은 사비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미 웅진 토착세력 입장에서 어때요? 여기가 수도인데 갑자기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원래 한성이 수도일 때 여기는 촌놈이었지. 근데 웅진으로 와가지고 뭐가 수도가 된 거지. 근데 다시 가버린대.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촌놈 되는 거 아니니? 땅값도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막 건물 가격 떨어지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가 세력이 암살됩니다. 그래서 4번 연속 피살된 거예요. 동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입니까? 6세기. 자, 이제 6세기는 누구라고요? 이걸 극복한 왕이 누구라고요? 문영왕. 문영왕. 자, 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왕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섬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가다가. 섬. 일본의 섬 뭐야? 일본에서 섬 시마. 왜? 쓰시마 그러잖아. 근데 이거 시마의 사투리가 사마. 그래서 문영왕릉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나와 있다고. 혹은 여융 또는 당이 성은 부여시니까 이름이 융 또는 융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여융 또는 부여융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직공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양직공도에는. 근데 문영왕릉 그
비석에는, 지석에는 뭐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일본 서기에도 당연히 백제 사마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자 외워야 될 게 뭐야? 22담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2담로, 담로가 뭔지는 제가 왼쪽에 정리해놨어요. 달아, 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로는 한성 시대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최소한 근초광 때는 있었고요. 그런데 22담로, 자 조심해야 돼. 담로제는 한성 시대부터 있었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정확하게 22곳의 지방에 담로를 설치하고 가장 믿을 만한 누굴 파견한다? 왕족을 파견했다. 이건 정말 중요하지. 가장 믿을 만한 왕족을 파견했다. 그만큼 다시 무슨 권이 강해지는 거야? 왕권이 강해진다. 지방 통제가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조건 외웁니다. 22담로와 그리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사신파이나 그게 뭐야? 양직공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공주 무슨 리야? 송산리야. 다시 한성은 뭐라고요? 석촌도. 공주는 뭐라고? 송산리. 부여는 능산리. 부여는 능산리. 옆에 공간에 다 정리해 두세요. 이게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한성은 석촌도. 공주는 송산리. 공주 송산리. 부여는 사비는 능산리. 1970년 발견했고 영동대왕후 백제사마왕 이거 말고도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사에 가겠어요. 자, 그럼 양직공도 오른쪽에 나와 있죠? 67쪽에 야, 좋은 책이죠. 다 나와 있어. 양직공도 블라블라블라블라 백제는 예로부터 오랑캐로 만의 족속이다. 이게 뭐냐면 양나라가 6세기 제일 잘 나가던 중국 남조 나라입니다. 그 양나라가 그때 주변 국력이 좀 커지니까 주변 나라 사신들을 쭉 초대를 한 거야. 그리고 화공을 시켜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야. 그리고 그 그림 옆에다가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야. 옆에 한자 보이죠? 그걸 해석해 놓은 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와 있죠. 그랬다가 뭐 여융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이게 무령화입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안 읽어드립니다. 읽어보세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제 누굽니까? 무령왕 다음에는 6세기 제일 중요한 임금이 누구야? 성왕입니다. 무령왕이 501년부터 자 501년부터 523년인데 요거를 외워야 될 게 이때 고구려왕은 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고구려는 별로 존재감이 없을 때거든요. 고구려는 이때 문자왕이야. 문자명왕이야. 491년에 장수왕 죽은 다음에 6세기 초까지. 근데 요때 유명한 왕은 누가 따로 있어? 신라왕이야. 신라. 누구야? 지증이야. 지증이 신라 500년이 지게. 그래서 함께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 523년부터 554년이 죽지. 언제 왕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중요하지. 이게 무슨 성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니까. 자, 그러면 성왕에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523년부터 초창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초창기에는 어떻게 한다? 여전히 어때요? 귀족들과 대립했을 것이고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귀족들과 대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거 했겠지. 체제 정비를 했겠지. 왕권을 강화하는 거 해서 왕권 강화를 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538년이야.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으면 이 양반도 죽었을지도 모르지.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뭐한 거야? 사비, 천도. 부여, 사비로 천도했고 국호를 뭐로 바꾼다? 남부여로 바꾸지. 그 다음에는 어때? 요 사이에 모든 걸 다 하겠지. 수도를 뭐야? 5부. 지방을 뭐야? 5방. 중앙관청은 뭐? 22부. 자, 5부, 5방, 중앙관청 22부. 이런 거 다 이때 알겠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51년에. 이게 다 성공하고 551년에 뭐 한다? 한강을 차지했잖아. 그리고 552년에 뭐 한다 그랬어? 일본의 불교를, 놀이사칙의 불교를 전파해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553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한강을 다시 상실하잖아. 배신. 그래서 대차를 갖다가 이게 충북 옥천이야. 충북 옥천. 충북 옥천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강을 다시 찾으러 간 게 아니란 얘기지. 충북 옥천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먹으러 간 거야? 신라를 본진을 털러 갔다는 거지. 이때 이제 백제는 사활을 걸고 하는 거죠. 이때 백제는요. 백제 군대도 있고요. 가야 군대도 있고요. 외의 도움도 받아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라의 관산성을 차지했던 것 같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삼국사의 신라 본기에 보면 그냥 결론만 나와 있어. 이때 29,600명을 죽였다. 그럼 3만 명 중에 29,600명이 죽었으면 400명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폭망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또 백제본기를 보면 또 석연찮아. 신라 본기 기록만 보면 신라가 원사이드가 이긴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싸움 와중에 이 성왕이 죽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백제 본기를 보면 그게 아니야. 이 싸움에 나간 건 왕자가 나간 거야. 창. 나중에 위덕왕이 되는 사람이야. 부여창. 얘가 나갔다고. 그래서 관산성을 이긴 것 같아. 먹은 것 같아. 느낌에. 사료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 근데 왕이 어때요? 응원을 해주겠다고. 딸랑 50명 신하를 데리고 와. 50명 부하를 데리고 와. 생각해봐. 왕이 전쟁터를 가는데 50명 데리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건 아무래도 지네가 어때요? 이겼다고 판단이 섰을 거야. 심지어 그때 4명의 좌평도 데리고 왔다고. 6좌평 중에 4명 좌평 데리고 왔다고. 근데 신라 매복에 걸려가지고 왕과 좌평 4명까지 싹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완벽하게 깨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사 신라 본기 기록과 백제 본기 기록이 살짝 다른데 어쨌거나. 그래서 관산성 경도에서 패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볼게요. 사비천도했다. 538.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15년 동안 한 게 없다고 보셔도 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중에 법흥왕 얘기했다. 538 숫자 외우세요. 나중에 법흥왕 얘기할 때 할게요. 국호를 남부로 개칭했고요. 관제,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외워야 됩니다. 22부로 중앙관제 정비, 불교지는 인도에서 온 누구? 겸익을 맞아요. 불교를 진행한 계율을 강조, 불교 교단 정비했다. 자, 어디야?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도예요. 인도. 자, 더 중요한 거, 노리사치계가 불교 일본에 전했다. 이거 언제라? 외워야 돼? 552년.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전해 준 건 552년입니다. 대외정책. 신라와 연합하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했지만 551년 신라 진흥왕에게 다시 빼앗기고 553년 나저동맹 깨지고요. 성왕, 백제, 대가해군, 왜군 3만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옥천에서 전사합니다. 성왕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위덕왕, 창왕입니다. 창은 뭐라고요? 부여창. 이름이야. 이게 왠 줄 알죠?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을 때. 학생들이 너무 당황했죠. 창왕? 창왕명 백제사리가. 당연히 우왕과 창왕. 그죠? 고려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잖아. 창왕명, 창왕이라 이름이 새겨진 백제사리감이야. 사리감은 사리를 복원하는 용기란 뜻이야. 능산리 절터 뭐라고요? 능산리지. 능산리 외워야 되지. 능산리. 어디란 얘기야? 부여. 아마도 능산리 절터는 백제 성왕의 명복을 빌리기 위해서 창건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중앙부에 자리한 목탑 자리 아래서 나왔다. 감실의 좌우 양쪽에 열자에 새기는데 명문 내용이 담은 것 같다. 백제 창왕 13년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 여기서 뭐야? 이 사례가 하면 성왕의 아들로 554년 왕이 오른 창왕, 위덕왕에 의해서 567년에 만들어졌으며 성왕의 따님이자 창왕의 여자 형제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다. 이거는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익혀만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라에게 배신을 당한 백제는 의견이 분분했을 거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거라도 잘 지키자라고 하는 온건파도 있었겠지. 그게 주로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백제 성왕과 특히 강경파가 아들 창왕이었어요. 부여 창왕이란다. 창왕, 위덕왕 훗날 부여 창 얘가 강경파였어요. 그래서 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관산으로 쳐들어간 거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지. 그래서 성왕도 죽고. 하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부여창, 위덕왕. 이 사람 남부에서 다시 국호를 백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법왕 의미 없죠. 그 다음 이제 7세기 넘어가죠. 무왕 얘기했잖아. 익산의 미륵사, 부여의 왕흥사. 특히 익산 미륵사 중요하죠. 부여 왕흥사 나도 좀 좋지만 익산 미륵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장원, 해동 증자 외워야 됩니다. 해동 중개 시험 잘 납니다. 비족세력 숙청하고 사택지적비 이런 거. 사택지적비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7세기고요. 그러니까 6세기는 봐봐. 누구야 이제? 무령왕. 그 다음 뭐라고요? 성왕.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나오면 뭐야? 위덕왕. 위덕왕 딱 하나만 외우면 되지 뭐야? 창왕명, 백제, 사리감.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니까 백제 다 정리가 됐어요. 무왕과 의장왕 7세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정리됐고요. 좀만 쉬었다가 이제 신라 마무리할게요.